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주제는 히스타민 불내증입니다. 메틸레이션과 히스타민은 관련이 많습니다. 우선 히스타민이 메틸레이션 과정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HNMT 효소에 의해서 메틸기가 붙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메틸기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세이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잘 안 돌면 세이미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 결과 히스타민 불내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히스타민 불내증은 히스타민 것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히스타민이 너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었거나 히스타민이 잘 분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생성과 연관해서 너무 많은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히스타민 분비를 유발하는 약제입니다. 히스타민 분해 효소가 적은 경우 히스타민이 또 많아집니다. 히스타민 분해는 세포막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형태인 다오, 그리고 세포 내에서 HNMT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이들은 각각 세포 외, 세포 내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타민이 HNMT의 작용을 통해 N-메틸히스타민이 되는데 이때 세이미로부터 메틸기를 받습니다. N-메틸히스타민은 다오 혹은 마오의 도움을 얻어 3메틸이미다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다오는 주로 장과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B6, 비타민 C, 마오는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대사된 3메틸이미다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ALDH의 도움으로 메틸이미다솔 아세틱 엑시드가 됩니다. ALDHD는 NAD를 필요로 합니다. HNMT는 메틸레이션 공여가 부족해지면 이 과정이 또 안 돼서 히스타민이 많아집니다. HNMT는 세포 내, 특히 간세포 안에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메틸레이션이 안 되므로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히스타민이 다오를 이미다솔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그리고 ALDHD를 통해 이미다솔 아세테이트로 변환이 됩니다. 세포의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경로입니다. 다오든 HNMT에 의해서든 결국 히스타민의 중간 대사체들은 ALDH에 의해 최종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이 느려지면 역시 히스타민의 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ALDH에 스닙이 있거나 ALDH가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처리해야 할 양이 많다는 것은 알코올의 중간 대사체인 알데하이드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시포로 장내 칸디다가 만드는 알데하이드 대사체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다오는 장세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장세포 손상이 생기면 다오 활성이 감소합니다. 결국 다오, HNMT 등의 전구물질, 조효소가 부족해도 분해 과정이 원활치 못하고 이들 효소를 함유하는 세포에 손상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다오, HNMT에 스닙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오를 억제하는 약물이 많은데요.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시메티딘 이런 거는 언뜻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히스타민 수용체는 G 프로틴이 커플링되어 있고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결합한 이후에 세포 내 지단백이 연쇄작용에 의해 작용을 합니다. 수용체는 1에서 4까지 넘버링을 하는데 1은 주로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이 되고 2는 위산 분비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흔히 항히스타민제라고 했을 때에는 H1 안타고니스트를 의미를 하고 1세대는 BBB를 통과해서 CNS 타겟이 되어 진정작용이 주가되어 나타나는 불면, 멀미 등에 쓰입니다. 2세대, 3세대는 말초에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을 시켜서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약으로 주로 쓰입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것은 주로 가스트린, 미주신경, 그리고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시메티딘 같은 H2 안타고니스트는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을 완화하는데 오래 쓰면 히스타민 불내증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히스타민 불내증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롱텀으로 먹는 약물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약물은 지속적으로 체내에 유입이 되고 반감기가 다양합니다. 체내에 축적되어 소거되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오랜 기간의 노출력은 세포 레벨에서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소거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의 수용체는 인체 전역에 있습니다. 히스타민이 너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히스타민은 기본적으로 모세혈관 평활근, 세동맥 근육 이완을 통한 혈관 확장, 내피 투과도의 증가, 점액 분비, 위산 분비, 평활근 수축, 뇌에서의 신경 전달물질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상들이 유발이 됩니다. 피부 두드러기나 호흡기 천식 등과 같은 작용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로트랜스미터 작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요인들도 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타민은 직접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진정을 시키지만 또한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서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주면 잘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내 측 시상하부에 H1 리셉터에 작용을 하면 식욕 억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구가를 유발하여 음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딥소젠이라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유독 멀미가 심하다면 히스타민 불내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멀미약에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 BBB 통과하는 1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위장관에서는 위산분비, 평활근 수축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복통이나 경련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설사는 평활근 수축이 너무 빨라서 생깁니다. 미티어리즘은 고창인데 배에 가스가 차는 것입니다. 고창은 사실 15가 더 문제지만 이처럼 히스타민 불내증에도 이런 문제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 평활근의 수축으로 월경통이 유발되는 것도 히스타민 불내증의 한 증상으로 봅니다. 히스타민이 두개내 동맥에 내피세포의 H1 수용체를 자극해서 NO를 분비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통이 혈관 확장성 두통입니다. 다오 활성이 감소되어 있는 히스타민 불내증의 사람이 히스타민이 풍부한 시기를 했을 때 이처럼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